네, 12강 들어갈게요. 12강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해석을 해볼게. 자, 우리가 disturb는 이제 방해하다인데 수동이니까 방해받다라고 해석해야겠지? 방해받을 때 어떤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요. 사실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거잖아. 수동태로 일형식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by 명사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뒤에 있는 acting on us는 수식어구다 라는 것쯤은 니네 눈에 보여야 돼.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cting은 사실상 당연히 현재 분사일 수밖에 없겠지. 앞에 있는 force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뒷 강의에서도 언급을 할 거고 내가 설령 구두로 얘기를 하고 필기하지 않았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너네는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돼. 내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너네가 한 번 더 그 개념을 숙지하게 하기 위함인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 force는 명사일 때는 힘이지. 근데 동사일 때는 강요하다라는 뜻이잖아. 뒤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조가 A2 부정사라고 얘기를 했어. A가 to 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 5형식 구조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force입니다. 뭐 내가 앞에서 혼동어이며 그리고 이 forced가 5형식으로 쓰였을 때 똑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들도 정리를 해드렸어. 혹시나 테스트할 때 내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따로 필기를 좀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왼절에서 이제 acting on 같은 경우에는 분사로 쓰이긴 하지만 사실 act on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쌤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on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일 때는 붙어 있는 거고 추상적일 때는 영향을 주는 느낌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첫 번째 그냥 act on 자체가 그냥 그대로 직독직해 하면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맥에서 얘가 영향을 주는 뜻인지 아니면 뭐뭐에 따라 행동하는 건지 한번 추론을 해볼게. 자, 우리 문맥 봐보세요. 우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 말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겠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방해를 받을 때. 자, 그럼 왼절을 봤을 때는 왼절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너네는 부정으로 느껴져? 긍정으로 느껴져? 부정으로 느껴지죠?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그래 굳이 보자면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자, if나 when절이 이렇게 부사절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걸 원인절이다라고 할 거야. 부사절이면서 원인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내용 안에는.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봐야 돼. 근데 만약에 결과가 있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원인 자체가 마이너스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가셨어? 자, 뒤에서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볼게. 자, 우리의 내부 구조는 여기서 machinery는 구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내가 이거 다이어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부 구조, 조직은요. 그때 kick in 하면 작동하다야. 뜻 모르면 써라.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kick in.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우리의 내부 구조는 작동할 거고요. 그리고 returns us. returns us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return a 투부정사 5형식 구조죠. 돌아가게 해. 우리가 투부정사 하도록 돌아가게 한대. 지금 여기는 투부정사가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전치사 투죠.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래.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equilibrium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아마 너네 모를 거야. 근데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쌤이 of라는 애 자체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뭐뭐의란 뜻이죠. 소유의 의미. 그치?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뭐뭐의란 뜻 말고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지. 문장 맨 앞에 쓰였을 때 세 번째가 바로 동격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번째를 여기서 적용을 좀 시켜보자는 거지. 봐봐. 균형 잡힌 상태라는 게 무슨 상태인지 오브라는 애를 동격으로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너네가 얘를 몰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돼? 아, 그냥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 자체가 앞에 있는 균형 잡힌 상태랑 똑같은 말이겠구나 잡아가셔야 된다고. 실전에서 이 단어를 모른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맞는 거야.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접속사가 등장했을 때는 병렬되는 형태를 찾아서 동사 병렬 시에는 시제라든가 이런 수일치를 굉장히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퀄리브리엄 어차피 정리를 할 거니까 우리 차근차근 이제 개념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밸런스 A, B는 우리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 이렇게 할게.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어, 얘들아. 밸런스 A against B 요렇게요. 니네가 against를 딱 보면 드는 생각이 이걸 거야. 약간 마이너스적 뉘앙스인데 뭔가 반대되는 소재, 대항하는 느낌, 대조되는 느낌이 막 들어야 돼. 이것도 모르면은 좀 노답인데 어찌됐든 against는 요런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가진 전치사잖아. 그렇다 보니까 니네가 이때 밸런스 A, B가 균형을 맞추다면 against가 들어가면 밸런스는 균형을 안 맞추던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이 against의 반대, 대항, 대조의 느낌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사실상 여기 A와 B가 서로 대조되는 소재임은 맞아요. against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는 소재는 맞아. 그런데 애초에 사실 밸런스 A, B 자체도 A와 B를 균형 잡는 이유가 뭐겠니? 이 둘이 달라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A와 B의 대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갈 때는 against가 들어갈 때긴 하지만 결국 밸런스로 인해서 그 against 느낌은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셔. 똑같이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로 하시면 돼. 이해가셨어? 그래서 against가 들어갔다고 밸런스의 느낌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상쇄시키는 게 바로 밸런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머시너리의 다이어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시너리 하면은 우리 머신도 바로 떠오르잖아. 명사형. 기계라고 하잖아. 기계류를 얘기할 때 우리 머시너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기계 장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기출에서 이런 뜻이 쓰이는 경우보다는 두 번째 뜻인 조직이나 어떤 내부 기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따라서 이번 뜻은 좀 더 철저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 자, 그 다음 equal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단어들과 그리고 앞에 그 문장에서 있었던 equilibrium까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equal은 형용사로 동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자,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 첫 번째로 선생님은 명사형을 쓸 거야. 명사형 어떻게 생겼어? 이거부터 너네가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명사형이 나는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한국어 말고 영어. 똑같이 equal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equalit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동등이나 평등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동사로 쓰려면 우리 어떻게 써야 될까? equal이라는 어근은 가지고 와요. 그대로. equalize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타동사로 동등하게 만들다, 동등하게 하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단어의 형태들은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 접근을 할 거야. 근데 사실 어근은 다 같기 때문에 너네가 앞으로 equal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냥 서로 같게 만들어 주는 거구나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돼. 근데 나는 이제 세부적인 단어들을 여기서도 정리를 해드리는 거지. 기출에서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이 있는 단어는 너네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모음으로 너네 정리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따로 친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equal이라는 어근은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equalitarian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여기 있는 요 애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애라서 우리는 이때 평등주의자라고 불러요. 요 단어를. 그 다음에 드디어 본문에서 등장했던 equal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쓰는데 equilibrium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평형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 이 뜻들이 조금 더 무겁게 쓰이냐 아니면 더 가볍게 쓰이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equal의 그 형용사 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단어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힘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마이너스인가 싶었는데 우리의 내부 구조는요 작동하고 우리를 균형 잡힌 평형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를 되돌릴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고요.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잡고 가자고 했던 거 부분 있죠? 요거. 지금 플러스적인 결과야 아니면 마이너스적인 결과야 주절은? 플러스적인 결과 아니야? 결국에는 뭔가 우리를 방해할 때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 왼절에 있는 내용이 마이너스긴 하나 주절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방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방해를 받을 때 플러스적인 현상이 생긴다 정도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결국에 마이너스 해도 결과는 플러스니까 요 글의 주제는 플러스구나. 요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다음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이제 너네가 오늘 12강에서 나갈 문장 중에는 제일 긴데 사실 저번 강의가 좀 더 어려운 개념이었고 조동사 때문에요. 조동사의 이해를 너네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완전 다르게 해야 돼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태스킹은요 라고 하면서 소재가 멀티태스킹으로 나왔어. 멀티태스킹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 자, 뭐에 대한 것이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나는 이걸 그냥 이 형식으로 볼게. 멀티태스킹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상태 설명 이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요. alternately라고 하면 번갈아 가면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이 단어를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 좀 몇 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lter이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뜻이야. 바꾸다, 바뀌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alternative인 거지. alternately. 파생어가 또 있어요. alternate. 요렇게요. 얘 동사가 되거든. 얘도 그래서 뭐 바꾸다. 요런 뜻이 돼. 번갈아 가며 하다. 사실 이제 바꾸다 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하다. 요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헷갈리니까 그냥 지울게요. 번갈아 가면서 하다라는 뜻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하나 더. alternative. 얘가 나오잖아. 얘가 나오면 얘는 이제 대안. 요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로 대안적인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개 다 기출어이기 때문에 요거 모르시면 안 돼.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 오케이? 자,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게 멀티태스킹이래. 그 다음 뒤에 쉐어링 나왔네. 자, 이 쉐어링은 우리 뭐로 봐야 돼? 당연히 현재 분사로 봐야겠지. 앞에 지금 부사가 등장한 건 준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고요. 이것 때문에 못 보면 안 된다고. 얘가 없다고 치면 앞에 있는 태스크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하는 거야? 공유하는 그러한 멀티플 태스크래. 번갈아 가면서 공유하는 거야. 한 가지의 자원을 공유하는 건데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그 자원이 CPU를 말하는 건가 봐. CPU. 기계죠. 한마디로. CPU라는 한 가지 자원을 번갈아 가면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바로 멀티태스킹이다 라는 거야. 그러다 라고 하면서 내용적인 역접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접속사를 통해 알 수가 있겠지. 자, 뒤에 이 in time은 시간에서라고 해석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윽고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윽고 the context 상황이요. was flip이 뒤집다인데 여기서 수동으로 나와가지고 뒤집히는 거죠. 즉 상황이 바뀌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벗의 역접 관계가 들어맞고 있지. 그리고
그것은요 interpreted, 해석되다, 번역되다겠지? 여기서는 이제 이해돼요 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해될 거예요. 이해됩니다. 자, 뭐 한다고 이해되는지 우리 뒤에 남아있는 투부정사는 부사가 아니라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지. 수동이 되고 나서도. 이거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어. BPP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become PP야. BPP 혹은 get PP로도 수동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해석이 되는데 의미하도록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야. 자, 뭘 의미하는 거야? 다양한 작업들을요. 자, 근데 잠깐만. 여기 있는 빙던과 여기 있는 멀티플 태스크를 딱 봤을 때 이상함이 느껴져야 돼. 내가 지금 바로 여기다가 목적어를 표시한 이유는 너네가 보는 관점 그대로 이걸 접근했기 때문이야. 그런데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여기서 내가 정리할 게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우리 이거는 준동사의 개념을 할 때도 사실은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잠깐 뒤에 가서 필기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 주어로 동명사 의미상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소유격이야. 소유격. 두 번째가 목적격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너네가 뭐 그렇게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소유격일 때는 사람인 경우에 소유격을 쓰고요. 목적격일 때는 사물인 경우에 목적격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문장처럼 그냥 이 멀티플 태스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얘가 사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목적격으로 그 의미상 주어가 등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이면 소유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패턴이 이렇게 나와. 지금처럼 이렇게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로 동명사가 등장하는데 그 동명사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이 쓰이는 거야. 패턴 1. 패턴 2.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알아봐야 되니까 이 개념만 설명해가지고 못 알아보잖아. 개념을 또 적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끌고 올 거란 말이야. 이 전치사도 동명사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치? 그 앞에 뭐가 쓰여? 목적격, 소유격이 똑같이 쓰이는 거야. 자, 요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목적격, 소유격은 의미상 주어구나 라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목적어는 being done이라는 동명사가 되겠고요. 얘는 그래서 앞에 있는 sharing이랑 다르게 동명사로 등장한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멀티플 태스크를 의미상의 주어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일이 행해지는 걸 의미하도록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케이? 자, 근데 simultaneously라고 하면 동시에지, 동시에. 이 동시에라는 말이 결국에 앞에 있는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는 말이랑은 다른 말인 거 느껴져? 얘들아? 왜? 동시에 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앞에 내용은 but이라는 연결사로 이제 기준이 나뉘었으니까 앞에 내용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하는 거. 요거 지금 딱 느껴주셔야 돼. 요렇게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구나. 사실은 요거 느끼셔야 된다고. 글을 읽을 때 그래서 문장 단위로 너네가 사고하는 거, 해석하는 연습 말고 사고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게 맞아. 이해하셨죠? 자,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야? By one resource. 하나의 자원인데 여기선 누굴 얘기하는 거야?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 거야. 사람이잖아.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처리되도록 의미되는 거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것 같아. 옛날에는 기계에 의해서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이 됐던 것들이 이윽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사람에 의해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걸 의미하기 시작했다. 의미하도록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뭐 앞에는 문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요 문장만 봤을 때 그 정도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니네가 simultaneous랑 alternately랑 반대의 의미를 가진 부사구나라고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논리 구조는 잡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오랜만에 분사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우리는 이 ing를
현재 분사로 보면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준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이 현재 분사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 자, 반대로 명사 뒤에 pp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명사 뒤에 pp가 오는 경우에는 수동이니까 뭐뭐 된, 되어진, 뭐 당한, 사형식의 수동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받은 정도의 해석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pp 같은 경우에 수동일 때 사용하는 거니까 형식을 가지고 나오기가 생각보다 힘들 수 있겠지. 오케이? 자, be about 명사라는 표현도 같이 정리할게요. 이거는 그냥 뭐 A에 관한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자, 해석 공식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건 해석을 못하는 너네를 위해서 이거를 그냥 공식화 시키는 거야. 이해 갔지? 근데 이걸 외워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맞아야 돼. 자, flip은 분명히 얘기 드렸어. 뒤집다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뒤집단 거니까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change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change랑 똑같습니다. 뒤집다라는 거니까 바뀐다는 거야. 오케이? interpret도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뜻은요. interpret 뭐 설명하다 요렇게 될 수가 있고 뭐 해석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해하다. 추상적인 기출에서 많이 쓰이는 뜻은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해석하다 뭐 번역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보단 설명하다 이해하다로 되게 많이 쓰이는 애가 얘야. 근데 얘 구조를 하나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interpret A2 부정사. 사실은 방금 위의 문장에서 이 interpret A2 부정사의 수동 구조가 나온 거지. 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가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이해하다. 요렇게. 그리고 얘 수동 구조를 쓰면 A, B, interpreted to 부정사가 되겠지. 그치?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게? A는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얘기 드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에 나왔던 능동 구조와 수동 구조까지 다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또 혼동어휘가 있을 것 같아서 혼동어휘 하나만 정리할까 얘들아. interpret랑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될 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interrupt. 두 번째는 뭐냐면 interrupt. 설마 이걸 모르겠어? 근데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interrupt는 우리 방해하다 라는 뜻이죠. interact는 상호작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혼동어휘까지 혹시나 싶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33번 문장 기니까 한 번만 더 해석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멀티태스킹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가지 자원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일이죠. 자, 그건 여기서 기계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나 이윽고 상황은 바뀌고 그것은 이해되어지는데 의미하도록 이해되어져요. 의미한다고 여러 가지 일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일 자체가 지가 행하지 못하니까 둘은 지금 수동구조인 거 보이죠? 자, 동시에 한 사람이라는 자원의 한 가지 자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부드럽게 해석하는 거 반드시 연습하시고 직독직해를 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고자 함이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너무 딱딱하게 하잖아. 그럼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것까지도 좀 잘 알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3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34번은 익숙한 문장일 수도 있어. 우리가 봤던 문장이기도 하거든. 자, 가보겠습니다. 34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73%의 캐나다 투표자들은, 즉 유권자들은이 되겠지. 그 다음에 surveyed가 나왔어. 그 다음에 denied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글의 느낌상 누가 지금 동사 같니? 누가 동사 같아? 당연히 지금 denied가 동사겠죠. 얘는 무조건 타동사니까 타동사로 표시를 할게. 그럼 이 surveyed는 뭐가 되겠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pp가 되겠죠.
당연하지. 아니 얘가 동사면 이 surveyed 뒤에 목적어가 나왔겠죠. 근데 얘가 분사니까 뒤에 PP 형태를 또 데리고 왔고 그 PP 형태 뒤에는 내가 타동사라고 했지만 동사라고 여겨지는 이 denied 뒤에는 타동사라고 하긴 했지만 전명구가 한 번 등장하고 대절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사실상 그 목적어를 맨 뒤로 보내는 전명구를 끼고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구조로 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주어입니다. 자, 지금은 이 denied가 과거로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가 현재 동사로 나온다면 수일치를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수일치를 고려할 때 이 앞에 있는 주어는 우리가 복수로 취급할지 단수로 취급할지 이것 좀 고민을 해보셔. 73% 캐나다 유권자들. 물론 너네 느낌이 딱 유권자들이니까 복수일 것 같다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나는 정의를 좀 분명하게 내려드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뭐뭐 중에 몇 퍼센트 혹은 뭐뭐 중에 몇몇, 뭐뭐 중에 나머지라는 표현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부분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명사는 지금처럼 뭐뭐 중에서라는 뜻을 가진 of를 항상 데리고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네가 만약에 주어 자리로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동사의 수일치는 반드시 이 of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대부분 그리고 이 부분명사들 뒤에는요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항상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부분명사들을 또 알아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몇 개 정리를 해볼게. 여기 있는 부분명사들만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 오는 of 명사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some of 그리고 the rest of, rest는 나머지죠. 뭐뭐 중에 나머지. 그리고 대부분이라는 most of도 있고요. the remainder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것도 나머지가 되겠고 나머지 표현 all 요런 애들도 있고요. 분수나 퍼센트 같은 지금 이제 해당 문장에서는 분수 퍼센트가 나온 거지. 퍼센트 퍼센트 그리고 이 분수를 나타내는 표현까지도 너네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여기 옆에다가 좀 정리해 볼게요. 분수 표현. 자, 분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첫 번째 기수와 서수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수, 서수로 나타내는 방식.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봤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1/3 이런 식으로 기수, 서수라고 하는데 이 기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수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고 서수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순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따라서 1개, 2개, 3개, 4개라는 개수를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1, 2, 3라고 쓰잖아요. 여기 기수, 그치? 근데 서수는 순서니까 우리 왜 조금 좋은 엘리베이터 가면 1층이라고 할 때 1층 순서잖아요. 그치? 그때 우리 뭐라 그래? first floor 이라고 하거든. 2층 뭐라고 해?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1등, 2등, 3등, 4등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수, 서수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게 분수 표현이야. 자, 근데 요거는 또 알아두셔야 돼. 만약에 기수가 2 이상인 복수로 사용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서수에 뭘 붙여야 되냐면 s를 그때는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 그래서 기수가 2 이상이면 서수에 복수인 s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 자, 분수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기수서수로 내가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때 전치사 out o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ut of를 사용하잖아? 이때는 기수서수로 쓰지 않아. 기수로 써. 그래서 기수로 사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할게요. 1 out of 3.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도표에서는 등장할 수 있는데 너네가 3개로부터 1개 막 이지랄하고 있으면 안 돼. 결국에는 다 우리는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는 분수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셨어? 오케이. 자, 그래서 부분 명사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유권자들은 설문조사를 당했으니까 지금 PP가 나왔겠지? 지네가 설문조사를 할 리가 뭐가 있겠어, 유권자들이. 그쵸? 자, 설문조사를 받은 73%의 캐나다 유권자들은 거부했어요. 가장 강력한 가능한 어조로
그들의 투표가 영향을 받았다고요. 뭐에 의해서? 외모, physical appearance는 결국 물리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외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외모야. 외모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거부했대. 즉, 자기가 이제 투표를 당했다, 좀 뽑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외모에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오직 14%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지금 필기하다가 세미콜론을 지워버렸는데 세미콜론 앞강의에서 뭐라고 했어? AND의 기능이 90%다라고 했죠. 비슷한 내용이 뒤에 등장할 겁니다. 오직 13.4%만이 심지어 allow for은 이제 우리가 참작하다라는 뜻이야. 뒤에 가서 적어 드릴 거야. 가능성을 참작했어요. 고려했다는 얘기죠. 어떤 가능성? 이러한 영향의 가능성이요. 그럼 이러한 영향이 당연히 뭐겠니? 앞에 있는 외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결국에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야. 동의라고 하기에는 또 참작했다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도로 14%가 응답을 했고 나머지 73%는 아니요. 제가 무슨 외모 때문에 뽑혔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 응.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모 때문에 뽑은 게 아니다. 결국에는 14%만이 외모 때문에 뽑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기수서수 때문에 또 복잡해하지 말고. 분수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앞에다 정리해버렸네. 자, 그리고 요거 좀 하나 정리할게. 아까 명사 뒤에 pp가 나왔을 때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원래는 얘들아 단독 수식을 할 때 pp는 이렇게 뒤에 나올 때 좀 식구를 달고 와. 형식을 달고 오는 건 아니고 요렇게 달고 와요.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 같은 이런 수식어구나 뭐 전명구 같은 수식어구를 원래 달고 오는 게 얘가 일반적이야. 뒤에 쓰이면. 그리고 사실은 짧게 쓰이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뒤에서 수식해줄 때는 식구를 달고 오고 앞에서 수식할 때는 식구 안 달고 온다고. 그런데 단독으로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후치 수식하는 과거 분사들. 그 애들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자리에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나와 있는 surveyed도 있고요. 혹은 involved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involved, 그다음 provided도 많이 쓰입니다. 하나 더 observed도 많이 쓰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그냥 아무것도 식구를 달고 오지 않고 수식해주는 애들. 따라서 이런 애들은 얘가 만약에 명사가 주어라면 얘네를 동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뒤에 동사가 한 번 더 있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지? 자, 오케이. 자, 해석은 어렵지 않았고요. 34번까지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할게. 맞아. 우리 뒤에 또 정리할 게 있지? 정리할 게 있어. 가볼게요. 우리 terms라는 거. term이라는 애 다이어 좀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좀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얘는 이제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타동사가 길게 되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길면 목적어를 뒤로 보낸다 정도만 알고 계셔. 여기다가 만약에 복습할 때 생각이 안 날 것 같으면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써 넣으시면 돼. 자, term이라는 애의 동의어, 다이어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term은 기간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두 번째 학기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 그렇게 가셔야 되고 세 번째 혹시 term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니 너네? term? 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in terms of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알 것 같아. in terms of가 우리 뭐뭐의 관점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관점이란 뜻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관계성, 관련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어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 34번에서는 여기 term이 기간, 학기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 지금 가능한 기간으로 내가 이렇게 해석 안 했거든. 어조라고 해석을 했어.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어조라는 뜻으로 실제 기출에서 사용이 됐구나. 이제 이런 뜻이 사용이 되나 싶은데 사용이 됐구나. 보시면 돼. 학기 말고 임기도 같이 쓸게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 allow는 우리가
뒤에 구조를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요거 allow for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llow는 사실 여기서 allow 정리하면 너무 많거든. 근데 좀 정리를 해야 돼.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혹은 명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명사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기도 해요. 자, 각각 형식은 얘는 3형식, 얘는 4형식, 얘는 5형식이 돼. 해석은요. 명사를 허락하다. 그리고 얘는 명사에게 명사를 허락하다. 얘는 명사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허가하다, 가능하게 하다. 5형식 구조로 실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나왔던 allowed for이 나오잖아. 그때는 참작하다, 고려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많이 등장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12강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도 볼게요. 빠이.